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대형 트럭을 몰고 하루 종일 운송을 하는 게 제 일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회사에서 넥타이를 메고 일을 했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었지만 사회에 나오자마자 들어간 회사였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15년 동안 계속 다녔던 회사였던지라 많은 추억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3년 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와이프는 같이 회사에 다니다가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 혼자 회사를 다니면서 저와 와이프, 아들까지 세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도 점점 오르게 됐고 아들이 크면서 학원비도 늘어나게 됐으며 제게 말은 안 했지만 속옷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좋은 옷 입지 못하고 다니는 아내가 늘 안쓰러웠습니다. 또 경기 악화로 회사는 어려워지게 되었고 연봉을 삭감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 버티면서 지내다 보면 고난의 시기는 지나게 되고 직급이 오르면서 급여도 안정적이게 될 거라 했지만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했기에 저는 회사의 정을 떼고 싶어졌습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의 회사 상사를 계속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심 끝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작은 식당을 해볼까 생각했었지만 활기차지 않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저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을 찾아야만 했고 운송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었고 트럭에 대한 빚이 생기지만 월 수입이 그래도 예전 회사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운송업에 종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자격증을 딴 후 거래처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때로는 소박하고 거칠지만 솔직하고 수더분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저는 그들과의 소소한 수다로 지루하고 힘든 일상을 견뎌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운송 스케줄이 비슷했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중간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최근 가까워진 동기 한 명이 일을 하다가 희한한 경험을 했었다고 생글생글 웃으며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 신나 보이는 동기의 얼굴 표정에 같이 있던 다른 직원과 저는 호기심에 귀가 쫑긋 세워졌고 귀 기울이며 얘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전 3시간을 운전해서 더 가야 되는데 피곤해서 잠을 청해보려고 휴게소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곧장 잠이 들었었는데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잠결에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문을 급하게 열었는데 웬 50대 정도 돼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에너지 드링크를 팔고 있는데 사달라고 그랬답니다. 잠들다 깬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짜증이 나서 여기 휴게소이고 음료수 다 파는데 내가 뭐하러 아줌마한테 사냐고 피곤하니까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그 아줌마가 슬쩍 오더니 본인의 몸을 툭툭 건들면서 잘해줄 테니 꼭 사달라고 하더랍니다. 심심하고 졸리지 않냐고 자기가 말동무도 데워주고 재미있게 해줄 테니 에너지 드링크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자신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지만 그 친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 스릴 있게 느껴졌고 결국 그 아줌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같이 있던 다른 직원은 호기심에 좋았냐, 몸매는 어떠했냐 하면서 물어보았는데 저는 아내와 자식도 있는 그 친구가 재미있는 무용담 얘기하듯이 말하는 게 철없게 느껴졌고 낯선 여자와 순간의 기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한다는 건 저에게는 이해 못할 상황이었기에 금방 저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운반을 위해 트럭을 몰며 10시간을 힘들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7월의 어느 더운 여름이었는데 더운 날씨에 식사도 늦춰가며 운전을 한 날이어서 그런지 피로가 쉽게 쌓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 겨우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주차해 놓은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씻고 나갔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부랴부랴 먹어서 그런지 소화도 잘 안 되고 피곤이 몰려오길래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먹고 바로 자서 그런지 속이 불편해서 잠깐 앉아있으려고 눈을 떴습니다. 앉아서 핸드폰이나 좀 보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구두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구두소리인데 그 늦은 밤 시간에 차도 별로 없었는데 인기척이 있길래 저도 모르게 사이드미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 뒤쪽에서 어느 여자가 제 차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성은 제 차 문을 두들겼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제 눈앞에 그녀의 손 안에 에너지 드링크가 보여서 저는 얼마 전 들었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잠시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친구가 만났던 아줌마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저와 비슷해 보이는 40대 여성이었는데 단아하고 예뻤습니다. 부끄러운 듯 우물쭈물 말하는 것이 참으로 여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상처럼 그녀는 에너지 드링크를 팔러 왔다며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피로 회복하는데 자기가 말동무도 하면서 도움을 주겠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 보였길래 저도 모르게 그녀의 사연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혹시 가족이 있느냐, 이렇게 일하다가 혹시라도 나쁜 사람이 잡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 말고 다른 일은 할 수 없느냐며 걱정돼서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주부로만 있었어서 회사에 취직하기가 힘들었으며 어렵사리 취직을 하게 돼도 몸이 약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참으로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에도 벅찼던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기에 힘내라고만 말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드링크 값을 드리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은 그냥 받는 것은 싫다며 말동무라도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괜찮다며 가시라고 했는데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저에게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녀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던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드링크 값 때문만이 아닌 저를 알아봐주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타까운 그녀를 안아주고 싶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그녀는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떠올리게 되는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치만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기에 그녀가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려 합니다. 그런 그녀도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려 노력하고 저에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일하는 시간 중에 짬을 내서 그녀가 있는 휴게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해 확고했던 저의 마음을 바꿔준 그녀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제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다려지게 됩니다. 안쓰러운 그녀의 얼굴이 저로 인해서 웃음 띤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보면 전 너무 뿌듯하고 더욱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애교 있고 매혹적인 그녀에게 정말인지 훅 빠져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을 꺼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그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기회였어요. 그녀와 나는
같은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고 아무 여직원들에게나 추파를 던지고 다니는 싸구려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만족스러웠고 그 전까진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새롭게 발령받은 근무지에서 미스 최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본사에서 근무하다 정치 싸움에 휘말려 자천되다시피 한 저는 평소 같으면 절대 와볼 일 없는 엉뚱한 근무지로 발령이 나버렸고 회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곳이라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일을 수행해야 했으며 물자도 모자라고 회사 내의 지원과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곳이지만 그곳의 부장만큼은 아주 열정적인 분이라 남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여직원들까지 야근의 잔업을 매일같이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와 미스 최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자주 만났었고 저는 사내 직장 동료들과 필요 이상의 친분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마주치더라도 가벼운 눈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날도 나는 늦게 퇴근하면서 지하철 빈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마침 다른 곳에 자리가 없고 딱 제 옆 한 자리만 남았었기 때문에 미스 최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가면 모를까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가게 되었는데 그녀가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서로 다른 출구로 나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내게로 다가오면서 매우 어려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머뭇머뭇 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어렵게 꺼낸 그녀의 말은 지갑을 회사 책상 속에 두고 왔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비를 꺼달라는 말에 저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고 그녀는 제게 고마워하며 다음번에 꼭 갚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 그녀가 제게 작고 귀여운 편지지 안에 어제 빌려간 돈을 넣어서 돌려주었고 작은 쪽지도 한 장 들어있었어요. 돈 빌려줘서 너무 고마웠고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의미에서 커피를 한 잔 사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나 또한 매우 오랜만에 제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라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따라서 들어간 카페는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고상한 장식과 손님마다 개별적으로 막혀있는 공간이더라고요. 밖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자세히 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한 잔씩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고 뭔가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 주는 느낌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이곳에 들러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혼자 1시간 정도 멍하니 생각을 정리하다 가는 곳이라고 했고 과연 그도 그럴 것이 커피며 분위기며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엔 이런 예쁜 곳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했었는데 새로운 사람과 낯선 곳에 있으니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비록 약간 어두운 곳에서 보는 그녀의 얼굴이었지만 회사에서 볼 때보다 훨씬 아름답고 묘한 분위기가 있는 미인이었습니다. 나와는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녀는 제게 매우 공손하게 존칭어를 사용하면서 깍듯하게 대했고 나 또한 한 사람의 여자라기보다는 부하 직원으로서 그녀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날은 정말 모처럼 즐겁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1시간 정도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마치고 둘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둘의 관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서로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종종 미세 채와 만나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그녀 또한 나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또래들보다 성숙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좋다는 말로 내게 관심을 표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그녀의 미소와 매력에 빠져들어갔고, 그녀조차도 제게서 중년 남성의 여유와 포근함이 매력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시간이 지나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결국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만남도 이어나갔고, 회사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종종 데이트도 즐기곤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가 바빠서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해두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꼬박꼬박 그녀와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하거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든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내와는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아내의 존재라는 건 제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었어요. 미스 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와의 만남을 더 많이 요구했고, 결국 어느 날은 회사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제게 안겨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순수한 감정에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녀가 나를 생각하는 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저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가끔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를 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녀는 제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항상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스 최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들어줄 수 없었어요. 그녀를 타이르고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관계의 끝은 파멸뿐이었습니다. 점점 그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회사의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매일같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본사에서 정치 싸움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저를 다시 불러들이는 덕분에 미스 최와 떨어져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미스 최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웠기 때문에 잘됐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난 이후로도 미스 최는 저희 동네 지하철역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제게 안겨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상당히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무서웠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몇 년 만에 다시 제 차를 끌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교통체증이 싫어서 지하철을 이용했었는데, 미스 최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저는 미스 최를 다시 만날 수 없었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지금은 아마도 미스 최도 다른 남자를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좋은 마음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제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 어쩔 수 없었네요. 그 뒤로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여직원과도 사적인 대화를 절대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사적으로 만남을 갖고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도 해보았더니 잘못 걸렸다가는 제 인생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들키기라도 했다가는 생각도 하긴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마음 맞는 여자랑 대화도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꿈 같았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 같네요. 가정에나 충실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3년 전인가
연애도 못하고 적적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을 때 나는 뭘 할까 매일 같이 고민했다. 이런저런 게임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너무 지루했다. 나는 여러 취미생활, 동호회를 찾아가 봤다. 배드민턴 동호회, 볼링 동호회 등등 가봤지만 고추밭이었다. 꽃은 하나인데 벌레들만 득실득실한 꼴이었다. 배드민턴 동호회를 2주 동안 가보고 그만두고 볼링 동호회 가면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도 똑같았다. 회사 집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무료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야 우리 등산 가자라고 했고 마음이라도 털고 올 겸 친구와 등산을 갔다. 마음도 적적했는데 산을 오르니 잡생각도 없어지고 몸이 힘드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등산 중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고 나이 또한 젊은 층 나이 드신 분 등등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여러모로 생각보다 즐겁다는 걸 몸소 느꼈다.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 계곡, 물소리, 폭포, 산의 경치도 볼 게 많고 사람 구경 또한 재미였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 한 무리가 보였는데 뭔가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다. 야 저기는 뭐 이리 떼거지로 산을 오르는 거야? 회사에서 왔나? 라고 물었다. 그러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산악회가 유행이야 라고 했다. 나는 그래? 라고 말했고 친구는 또 말하기를 요즘 산악회가 핫해라고 입꼬리를 올리며 얘기했다.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었고 야 그게 뭔 말인데? 되물었다. 친구가 하는 말이 산악회에서 연인도 많이 생기고 불륜도 많다고 했다. 친구가 한술 더 떠 우리 산악회 들지 않을래라는 제안을 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냐? 한 해에 산을 몇 번이나 탄다고? 라고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겠다 싶었다. 그런데 나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갈등과 고민이 생겼다. 군에서 산을 많이 타다 보니 그 좋았던 산들도 그리 좋은 감정이 없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산악회는 여자분들이 많다니 고민 또 고민하게 되었다. 왜냐면 직접 산을 오르면서 봤기 때문이다. 며칠 고민하고 친구한테 우리 산악회 가입하자고 했고 모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산악회에 들어 첫 산을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쉬면서 몇 사람끼리 얘기만 하는 사람, 처음부터 오르지 않고 막걸리 먹는 사람, 산 정상까지 오르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였다. 산악회가 사람들 만나게 해주는 좋은 모임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처음이라 우리는 조용히 산 정상까지 오르기로 했다. 우리는 얼음물과 오이 등을 준비해서 올랐고 사람 구경, 산 구경, 새소리를 들으며 산을 올랐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한쪽을 걷어 올리고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이어폰을 끼고 오르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였다. 이어폰은 노래 들으면서 가나보다 했고 바지를 걷고 오르는 것은 더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저거 궁금해서 그러냐? 라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친구가 하는 말이 다리를 한쪽만 걷고 오르는 건 짝을 찾고 있다는 신호고 이어폰을 끼고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생각은 없고 조용히 등산을 하고 싶다는 신호라고 했다. 조용히 등산만 즐기고 싶다는 거라고. 우리 동호회 사람들은 젊은 층 나이 많은 사람 여러모로 다 섞여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간 날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냥 그야말로 등산만 했다. 우리 또래가 있기를 바라고 갔는데 첫날부터 그러니 재미가 조금 떨어지고 흥이 없었다. 역시나 기대하면 실망감도 크다는 건지. 그래도 한 번 더 가보기로 했다. 친구는 두 번째 가는 날 일이 있어 같이 가지 못했고 나 혼자 가게 되었다. 근데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같이 있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줌마들도 많고 아저씨들도 많이 왔다. 그런데 내 또래 남자애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저번에 봤던 어르신들한테는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얼음물 한 통만 들고 등산을 시작했다. 저번에 봤던 부부로 보이는 어르신 한 커플은 산중턱쯤 가더니 길이 없는 쪽으로 빠졌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앞을 오르던 두 커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며 내려갔다. 나는 이게 뭔가 싶었다. 나는 궁금해하며 산을 올랐고 나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던 그 예쁜 누나가 보였다. 그 누나도 힘들었는지 도리에 앉아서 잠시 쉬었고 나는 물통을 한 손에 들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 누나를 지나칠 때쯤 누나처럼 보이는 그분이 말을 걸었다. 우리 동호회 사람 같은데 처음 오셨나봐요? 라고 물었다.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고 저는 저번 주부터 다니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왔을 때는 안 보이셨는데 저번 주에는 왜 안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물어보니 친구 결혼식이 있어 못 왔다고 했다. 그 누나처럼 보이는 분은 나에게 나이와 이것저것 물어봤고 나도 물을 마시면서 그분의 나이를 물어봤다. 나는 30, 그분은 33, 3살 차이가 났었다. 나는 누나에게 물을 건넸고 누나는 고맙다며 물을 마셨다. 그렇게 조금 쉬다가 그 누나와 같이 산을 올랐고 나는 궁금해서 결혼은 했냐고 물었다. 누나는 결혼은 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끝을 흐렸고 아이도 있다고 했다. 누나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 아이도 생겼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로 집도 잘 안 들어오고 밖으로만 돌아서 서로 많이 싸웠다고. 그런데 성격도 맞지 않아서 별거를 하다가 결국엔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처음 만났는데 오랜 친구처럼 속마음까지 얘기해주는 누나가 고마우면서도 불쌍해 보였다. 나는 누나에게 등산하고 술 한잔 하자고 얘기를 했고 누나는 오늘 약속 없으니 같이 한잔하자고 했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그런지 금세 친해졌고 나는 그 누나 얘기를 더 듣고 싶었고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것저것 얘기하면 산을 올랐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봤다. 아까 궁금했던 산중간에서 옆길로 빠지는 커플도 물어봤고 산에 와서 산은 안 타고 바로 술 먹으러 가는 사람도 물어봤다. 그런데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산길 옆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산에서 서로 몰래 사랑을 나눈다고 했고 물론 불륜이라고 했다. 등산 동호회는 부부가 같이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술이나 먹고 내려가는 사람들은 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륜에만 관심을 갖고 속된 말로 떡만 치러 오는 사람이라고. 난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겼다. 누나는 그래서 누나도 그런 마음으로 남자 꼬시러 동호회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고 누나는 장난하냐? 라고 말하며 말을 넘겼다. 이래저래 올라가다 경사가 있는 곳이 나와 내가 먼저 앞서 올랐고 그 다음 누나가 올랐다. 그러던 중 경사가 심한 부분은 내가 먼저 오르고 누나 손도 잡아주었다. 누나라 그런지 더 포근하다고 해야 하나. 너무 마음이 작고 그 누나에게 가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누나 손을 잡을 때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다는 감정이 내 머리를 돌아다녔다. 누나는 손도 하얗고 피부도 하얀 뭐랄까 백옥 같은 여자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랬다. 우리는 그렇게 정상에 올랐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내려가자고 했다. 나는 내려가기 전에 이것도 인연이고 추억이 될 텐데 사진이나 한 장 받고 내려가자고 했고 예쁜 사람을 여러 장 찍고 산을 내려왔다. 우리는 차를 타고 술집으로 향했고 술을 먹으면서 이래저래 등산 얘기, 살아왔던 얘기, 직장 얘기 등등 하면서 말을 이어갔고 누나와 나는 소주파였기에 술 또한 잘 맞았다. 술이 한 병 한 병 늘 때마다 누나의 눈은 촉촉해지는 걸 느꼈고 누나가 더 예뻐 보였다. 누나는 등산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몸매도 군살 하나 없어 보였고 피부도 하얗고 그냥 다 예뻤다. 나는 누나는 별 생각이 없을 텐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고 또 나는 보수적인 편이라 돌싱녀를 만나도 되나 싶었다. 우리는 술이 우리를 먹기 전에 1차를 끝내고 집으로 향했다.
누나는 대리를 불러갔고 나 또한 대리를 불러 집으로 왔다. 뭔가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신발의 모래가 꽉 찬 느낌이랄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갔고 오늘 있었던 누나와의 생각을 떠올리며 꿀잠을 잤다. 나는 회사를 가며 한 주를 시작했고 다가올 주말이 너무 기대가 되었다. 누나가 이번 주 등산할 때 보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고 너무 보고 싶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혔다. 누나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 주를 잘 버티고 주말이 돼 등산을 하게 되었고 누나와 한 조를 이루어 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을 타던 중 배가 좀 고프다고 했는데 누나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주었고 넣어주려고 아침에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나를 위해. 나는 누나와 맛있게 먹었고 산도 오르고 경사가 가파른 곳은 손도 잡아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또 그렇게 느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 쯤 누나는 내가 김밥 사줬으니까 오늘은 네가 술 사라며 얘기했고 나는 좋다 오늘은 내가 산다라고 얘기했다. 산을 내려와서 우리는 또 한잔하러 술집으로 갔다. 오늘도 어김없이 소주에 소맥에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술을 기분 좋게 먹고 오늘도 피곤하니 누나는 집에 가자고 하겠지 생각하며 누나 피곤하면 집에 가자고 했다. 그런데 누나는 오뎅탕에 소주 한 병만 더 하자고 했고 우리는 신나게 한 잔 더 하러 갔다. 이번 술집은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 같은 술집이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잔재주로 송금을 봐주기로 했다. 누나는 오, 그런 재주도 있냐며 좋아라 했다. 누나 손을 펴서 왼손부터 봐준다며 스킨십을 하게 됐다. 손금을 봐야 하는데 자꾸 누나의 보드라운 손결이 느껴졌고 자꾸 딴 생각만 들었다. 누나는 손금을 봐준다면서 왜 말을 안 하냐고 했고 깜짝 놀란 나는 손금을 봐주기 시작했다. 손금이 신기한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았다. 누나 이혼하고 재혼하는 손금도 보였다. 나는 누나에게 누나 머리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다 좋아요. 근데 이혼하고 재혼운이 있어요 라고 말했고 누나는 얼굴이 안 좋다가 그래? 그러면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겠지라고 말하며 넘기려고 했다.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누나 그 좋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고 그렇게 누나와 나는 눈을 마주보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술김에 입술을 서로에게 주고 말았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누나가 돌싱이든 뭐든 애가 있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이 누나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술과 입술까지 먹고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등산 동호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등산을 갔을 때는 다른 불륜 커플처럼 산을 오르다가 옆길로 빠져서 사람이 없는 데서 스킨십을 자주 했다. 뽀뽀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샛길로 빠지는지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다. 불륜은 안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알게 되었다. 저는 불륜은 아니지만 애딸린 돌싱녀와의 관계라 그런지 왠지 모를 짜릿함이 더 컸던 것 같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산정사는 근처도 안 가기 시작했고 술 먹고 모텔 반복했다. 얼마 전만 해도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던 저에게 이게 웬 떡인가 싶었다. 다시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우리는 산에서 만나 샛길로 자주 빠졌고 수없이 샛길로 빠져 스킨십을 했고 오르라는 산은 안 오르고 그녀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즐겁고 또 즐거웠다. 그런데 즐거움도 잠시 누나가 하는 말이 이제는 그만 만나야겠다고 나는 애도 있고 네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다고 하며 헤어지자고 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 누나와 애까지 책임질 수 있다 생각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친구놈도 돌싱이 나쁜 건 아닌데 아이까지 있으니 마음을 접으라고 했다. 나 또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고민 또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누나와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되었다. 정말 마음도 잘 맞고 좋은 여자인데 왜 하필 이제 만나서 서로가 힘들까? 하늘도 무심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